이 국장님, 예.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예. 전 복지부 장관도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죠. 본인은 장관으로 불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장관님, 장관님은. 네, 뭐 불러드리죠. 어쨌든 좋아하시면. 유시민 이사장이 예. 입이 싸기로는 뭐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촉새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렇죠. 네. 정말 뭐 유튜브라고 하지만 어쨌든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건 막말도 아니고 그냥 막 욕을 해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욕을. 이거 예, 있을 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매불쇼라는 뭐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나름 뭐 또 그쪽 그 진보 쪽에서 또 좌파 쪽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유튜브인데요. 이 매불쇼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정봉주가 벌레 운운했던 그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입니까? 거의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유튜브에 나와서 제가 보기엔 좀 신이 난 것 같아요. 왜? 그 국민의힘이 한참 한 며칠 계속 지지율이 기세를 올리다가 꺾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기가 살아났죠. 기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인천 후보들이 막 200석 얻는다 어쩐다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유시민이 이제 입이 터졌습니다. 입이 터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호주 발령 논란 이종석 호주 대사 발령 논란과 관련해서 지지율 여론조사가 좋아서 그리해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는지 바로 이 28%에서 40%로 자신의 국정수행 평가가 오르니까 엄청 높은 곳으로 착각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발언합니다. 미친, 네, 땡, 미친, 땡 드린 게 2월 잘 나온다고 했을 때도 40% 턱걸이다. 문재인이 제일 낮을 때 수준이다 하면서 미친, 땡이라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한 표현을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대해서 뭐 존칭은 못 한다 하더라도 미친 X 이렇게 얘기하면 대놓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정치인 입장이라면 또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정부에서 장관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A는 갖추는 게 기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에서 나와서 지금 돈벌이를 하고 또 책도 많이 내고 자신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뽐내고 다니지 않았나요? 그러면 지식인이라고 뽐냈으면 지식인은 뭡니까? 어떤 국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도 지적인 그 수준을 함께 높여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식인이고 마치 책도 많이 쓰고 뭐 지금 한국을 뭐 대표하는 지성처럼 행동하고 있지 하면서 않습니까? 조국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렇죠. 위선하고 위선이죠. 내로남불하기는. 저는 유사지식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왜냐면 그러니까 고카가세잖아요. 경강부의 고카가세 대표적인데 어찌됐든 이 말 자체도 한번 들여다보죠. 아니 그렇게 욕한 게 이겁니다. 아이고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다고 착각을 하는 건데 40% 턱걸이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낮을 때도 그거보다 높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맞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총선들을 전부 다 제가 그러니까 이 87년 체제 이후에 8번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때 다 사실 총선이란 게 다 집권 여당의 집권 중반기냐 후반기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중간 심판 맞잖아요 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정도 상회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나머지 그러면 노무현은 어땠을까요? 노무현 그때 32%도 안 됐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총선 때. 그 이후에 더 계속 떨어졌죠. 물론 한 번 탄도리로 쭉 올라갔지만 총선 직전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았었어요. 30%대입니다. 그러면 자기 주군을 좀 욕한 게 되고요. 문재인이 높았던 건 뭐 때문입니까?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풀어댔지 않습니까? 돈 풀어대고 총선 직전에 돈 풀어댄 것 때문에 사실 그때 지지율이 높았다는 거는 뭐 다 지금 분석하고 다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적폐청산하고 2년을 떠들어댔던 게 뭡니까? 바로 탄핵의 여지는 그대로 끌고 와서 총선으로 그냥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특수한 상황에 불과한 것이죠. 그거를 갖고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라고 지금 몰아가면서 뭐 미친 X라고 지금 표현한 참 또다시 고카가스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에 최근에 뭐 2차 갈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참
듣기 민망한 말을 한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 갖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윤한 갈등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동훈이 안 맞아서 그래. 안 맞아서 윤 대통령한테 좀 맞아야지 안 맞아서 그래 대들다가 안 맞아서 저렇게 대드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튜브지만 매부쇼에 나왔던 그 정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까만 안경 쓰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게 참 맞았다 그런 건 좀 민망하고 이게 지식인적 구타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려고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 정신적인 구타 정치적 구타라는 거죠. 정치적 체벌. 그러니까 정치적 구타를 이번에도 정치적 체벌을 아마 당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대들었다가 정치적 구타를 당했지 않느냐. 그래서 네. 서산 화재 현장에서 그렇게 수그리고 해놓고도 또 그러냐. 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체벌이 필요하다. 이게 조롱하는 거죠. 또 맞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간질을 하는 건데 네네. 어쨌든 유시민 하면은 막말에 뭐 아이콘이라 할 정도로 그동안 너무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하도 많은 얘기들은 자체하더라도 그 정경심 교수의 조국의 연구실에 대학실 컴퓨터를 들고 나온 거를 재산관리인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건 돈 하는 거고 증거 인멸하려고. 증거 인멸인데 예.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었잖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유시민의 그 정말 그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상식의 전복 아닙니까? 예. 채널A 사건에서도 지금 이동재 기자가 그걸 소송을 걸었고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유시민 소송을 걸었지 않았나요? 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전 사건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은행 계좌 예. 추적 관련해서는 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뭐 끝났긴 했지만 채널A 사건에서는 벌금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것도 또 억울하다 해갖고 아마 항소까지 했었죠. 200만 그렇습니다. 원인가 뭐 500만 원 받아놓고. 예. 그런데 뭐 유시민의 언행이 불일치한 것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지게야 유촉새라는 별명까지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아무리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조금 뭐 공중파라든가 종편보다는 편하게 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원수이고 또 집권당의 대표 아닙니까? 네. 사실 뭐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그런 분한테 이렇게 하대하는 듯이 얘기를 하고 또 거기다가 미친 X 해갖고 사실상 욕설을 해야 되는 거 네. 이런 것이 과연 유시민이 스스로가 우리나라 최고 지성을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처신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유시민이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는 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물망에도 오르고 했는데 아마 이재명이도 유시민이 시켜놓으면 큰 사고를 칠 걸로 생각해서 아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그 지원 사격하는 건 고마운데 안에 들어와서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광재 아유 정치 성공해라 아니죠 정치 성공해라 유시민 너는 정치하지 마 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또 하나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 김남국 의원 아닙니까? 코인 투기의 아주 당사자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을 탈당했고 원래는 제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재명이가 또 중앙대 후배라고 봐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출마 선언했는데 뭐 제명까지 국회에서 하느냐 해가지고 봐줬는데 이번에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슬그머니 입당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입당을 했습니다. 뭐 겉으로 볼 때는 이거지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 3번을 지금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1, 3번으로서 함께 어떤 이미지 상징을 똑같이 해서 같이 이제 서로 견인해야 된다. 그러려면 적정하게 그게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 숫자가.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4번을 원하고 3번을 원하니까 그 수, 이 앞으로 나오지 아니할 그런 현직 의원 수를 맞추는데 11명을 보내면서 같이 이제 무소속인 이 김남국
김남국 의원을 끌어들인 겁니다. 묻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몰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이재명이가.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 합당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당이 돼버리죠. 우회 복당이 예. 된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서로 지금 국민의힘이랑 경쟁을 한 명이라도 더 빼서 아까 더 추가시켜서 경쟁을 벌이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라도 붙잡고 들어오는 거.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경쟁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많으면 우리는 적으면 되니까 네. 더 끌어들일 이유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건 혹시나 뭐 개혁신당이나 혹은 그럴 일은 없죠. 새로운 미래가 더 많이 갖고 와갖고 지금보다 더 많아져서 4번으로 올라오면 안 되니까 밑에만 보고 견제를 하는 거지. 네. 위는 몇 명이 가든 더불어민주연합이 몇 명을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자기네 소속 당에 아직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뽑을 수 있는 사람이. 굳이 무소속인 사람까지 끌고 와서 할 이유가 없죠. 어쩔 수 없이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숫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김남국이를 자연스럽게 복당시키기 위해서 우회를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복당하고 어찌고 하려면은 여러 가지로 그 절차도 복잡하고 또 논란을 빚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참 뻔뻔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시민의 이 막말이나 김남국의 이 처신이나 꼼수 입당이나 꼼수 복당이나 참 도낀 객긴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